확 와닿네. 네, 대머리가 토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진짜 재밌어요. 오늘. 내가 이런 말은 하면은 이제 옆에 계신 이제 김석중 박사님이 한숨을 푹푹 내시겠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자신감 혼자 떨어지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긴장되네요, 진짜. 약간 네. 처음 나온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오디오를 채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왜냐면 우리 둘이 떠들고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던지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방송 체질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네. 순간순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좋아요. 잘 들었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집안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집안연구본부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거를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집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으시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이질적으로 느끼시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땅, 흙 이런 거를 다루는 공학입니다. 얼스. 맞습니다. 얼스, 소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연구본부에서는 흙 아니면은 돌, 소일이나 락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기초 구조물이라든지 뭐 터널, 지하 공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토목적 관련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시작부터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사실 토목공학자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많긴 한데 또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그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한마디도 안 해놓고 너무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두 가지 숫자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63과 6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다 63빌딩. 63빌딩. 63빌딩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또 66은 뭘까? 그러니까 63빌딩은 알겠는데 66은 모르겠어요. 63빌딩은 원래 66층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지하까지? 지하 3층 그럴 수도 있죠. 66층일 수도 있는데 이게 23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 토목공학과가 개설돼 있는 학교가 63개 교고 건축공학과가 개설돼 있는 학교가 66개 교입니다. 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토목공학, 네. 건축공학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건축이 무엇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근데 맞죠. 토목이 무엇 하는 학문이냐, 무엇 하는 공학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토목은 뭐 하는 걸까요? 원래 막 토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설일 뿐이에요. 그 토목은 제 기준에는 약간 뭔가 기둥이나 토대를 만들거나 그냥 진짜 예를 들면 몸으로 따지면 그냥 뼈. 뼈. 약간 뼈랑 뭐 근육 밖에가 이제 겉에 있는 게 이제 건축 그런 느낌. 밖에 있는 게 건축. 그럼 토목하고 그럼 건축은 같이 있는 거네 항상?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있어야 될 느낌인데? 애매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왠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찾았다 근데, 대학원. 채팅을 보니까 날카로우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건축공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말 그대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이에요. 건물이죠. 즉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만들고 그 건물들을 유지 관리를 하고 이런 걸 다루는 게 건축공학입니다. 네. 근데 토목이라면 지금 윤희님께서 막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렴풋이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가 챗GPT를 통해 가지고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을 이미지화를 해달라라고 해서 뽑은 그림입니다. 오.
이 두 개를 보시면은 뭔가 차이점이 좀 더 명확해지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약간 토목은 기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건축공학에 대한 걸 이미지화한 그림인데요. 네. 보시면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빌딩, 뭐 공연장이라든지 경기장 같은 이런 실내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유지 관리를 하는 공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왼쪽에 토목공학과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시설물들이 딱 눈에 들어오죠. 네. 교량, 도로, 네. 네. 그리고 배가 지나가는 항만이 있고요. 네. 저 좌측에 보면은 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래쪽에. 그리고 발전소 같은 플랜트 시설물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 시설물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아까 채팅창에서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위 사회 간접자본 SOC 시설물이라는 걸로 하나를 묶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들. 맞습니다. 아.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도시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인프라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네요. 제가 이 토목과 건축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좀 관통을 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뭐죠? 뚜껑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뚜껑이 오. 없으면 토목시설물이다. 오. 저희가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 건물, 상가, 집, 경기장 이런 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비를 안 맞아요. 오. 근데 교량을 건넌다, 다리를 건넌다, 도로를 지나간다, 댐 위에 있다. 비가 오면은 비를 맞습니다. 아. 오. 확 와닿네. 네, 대머리가 토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물을 다루는 게 네. 토목과 건축이 어떻게 보면은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토목이라는 키워드가 더 어렵고 덜 친숙하고 약간 미지의 영역처럼 좀 어려운 학문이다, 좀 생소한 학문이다라고 느끼는 점이 좀 있다. 그래서 토목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저희 토목은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오, 사실은. 맞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계속?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이 뭐가 있을까, 시설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최고층 빌딩이죠. 롯데월드 타워가 있을 네. 거고 네. 최근에는 뭐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인천공항 갈 때 늘 통과하는 저 영종도로 들어가는 인천대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세계로 나가게 되면은 왼쪽 그림이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알리파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알리파고 오른쪽에 있는 후보댐. 건물이 맞습니다. 어. 네, 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왔거든. 야. 이게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 콜로라도 강 자체를 막은 네. 저 엄청난 건축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마천루라든지 해저 지반을 통과해가지고 바다를 관통하는 다리라든지 저런 엄청나게 강을 막는 초대형 댐 이런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저희는 크다라는 큰 구조물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메가스트럭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메가스트럭처. 메가스트럭처. 이 메가스트럭처라는 게 크고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뭐 떠올리고 이러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건축물들이 이렇게 크고 높고 뭐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이런 큰 건축물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하고 잘 버티고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엄청 과학적일 것 같아요. 되게 수치상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따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너무 그렇지. 당연한 게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불렀지. 그쵸.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생뚱맞지만 이게 15년 전 드라마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있죠. 저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그 드라마인데 네.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의 기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두 분? 와, 어제- 용비어천가. 이야, 이야. 어떻게 맞아요. 알았어요? 야. 네. 똑똑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럼요. 저희 교수님들 굉장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세종 때 편찬된 용비어천가 제2장의 첫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그러니까
나무도 뿌리가 깊게 땅 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지 안정적이고 그럼요. 튼튼하고 네. 이래서 튼튼한 나무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꽃이 많이 열리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네. 근데 나무도 이런데 아까 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나 토목시설물들도 똑같습니다. 땅 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지 위에 있는 그 상부 구조물, 건축물, 시설물들이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부르즈알리파 같은 경우에도 그 약간 800m가 넘는 건물 밑에는 저렇게 땅 속에 말뚝들이 수백 개가 들어가가지고 이 초고층 건물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와. 그리고 후보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콜로라도 강을 막았으니까 저 어마어마한 수압을 후보댐의 밑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단단한 돌층, 안반층에 저렇게 넓게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야, 그럼 저 안반을 파고 저기다 박은 거예요? 맞아요. 이야. 우와. 처음에 할 때 이제 안반을 파내고 저기에 아예 콘크리트를 다 타설해가지고 굳혀가지고 저 후보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이렇게 뿌리 깊은 건물, 기초구조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시작부터 완전 재밌죠. 재밌어. 완전 재밌어. 좋아요. 가장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초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으신가요? 기초, 네. 베이직, Basic Foundation? 파운데. 맞아요. 음. 진도가 점점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다음 페이지를 보통이 봐주시면은 아니거든요. 굉장하시네요. 네. 아, 베이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베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네. 베이스, 베이스먼트, 뭐 베이직, 뭐 이런 단어들이 아무래도 문과 쪽 친구들을 만나면은 베이스라는 단어를 더 먼저들 떠올려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이 베이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 아랫부분, 오! 기초, 근거. 그러네. 네. 그러네. 와, 진짜 뜻의 기초 네. 토대가 있네. 맞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항성님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수학 교재 뭐로 공부하셨나요? 저는 네.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셨어요. 네, 저는 잘하는 친구들 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네. 학원은 다니지 않고 그쵸.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왜? 아니, 학교 왜- 수업에 충실하고 뭐 맞아, 이런 맞아, 맞아. 데인데. 그럼요. 공부 네. 잘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 맞아요. 채팅창에서 이미 답이 나왔는데. 정석이죠. 네. 저희 네. 때도 전통의 강좌는 결국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이 수학의 정석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 노란색 버전은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기본 수학의 정석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력 수학의 정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수학의 정석보다 실력 수학의 정석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풀지 못하면 실력 정석으로는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이 튼튼해야지 그 위에 실력을 쌓는 실력 정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을 때 베이스 말고 다른 단어를 바로 떠올리셨는데 제 맞아요. 제 야. 아니, 근데 이건 여자는 모르기 쉽지 않아. 맞아요. 이건 그냥 파운데이션은 우리가 맨날 바르고 나오는 건데. 정확합니다. 그쵸. 지금 이 found라는 영어 단어도 찾아보면은 설립하다, 세우다, 맞아요. 기반을 두다 뭐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네. 어원을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어디 위에 나라든 조직이든 기관이든 이런 것들을 위에 올려서 설립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게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가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윤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맞아요. 이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을 여성분들이 다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십니다. 야, 이제 그렇죠, 윤희님이 그렇죠. 슬라이드를 다 깨고 계셔. 왜냐면 안 보고 오는데. 대학원 혹시 그쵸? 까지 아니요, 나가시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접근성이 네. 좋게 만들어 주신 덕분이죠. 네. 그러니까 윤희님의 생각의 구조를 읽었다. 그러네요. 저 지금 제가 관통당한 건가요? 관통당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유님께 여쭤보면은 보통 기초 화장을 한 다음에 색조 화장을 이렇게 올리죠. 그쵸. 네. 당연하죠. 그래서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이 잘 안 발리고 화장이 잘 안 먹으면은 색조 화장이 들뜬다고들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 가니까 약간 깔고 가야 되거든요. 파운데이션도 맞아요. 그냥 안 올라가요. 나이가 좀만 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새는 가릴 거 가리고 막아줄 거 막아주고 구멍도 이렇게 메꾸고 하고 올려야 올라가거든요. 처음 안 되면 이제 그 가만히 안 있어요. 애들이. 의학의 이제 도움도 받고 아, 너무 맞아요. 안 되면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수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색조 화장을 올리기 전에 먼저 기초, 피부를 안정화하고 네. 또 잡티, 주근깨, 뭐 아니면 여드름 같은 거 나면 이런 것들을 피부를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위에 뭔가 색조 화장을 올리기 위한 화장인데 그렇죠. 기초 구조물, 파운데이션도 똑같습니다. 위에 상부 구조물을 올리기 위해서 그 밑에 기초 구조물을 탄탄히 잘 만들어 놔야지 이제 상부 구조물이 잘 올라가는 거죠. 빌드업 네. 좋죠 오늘. 아, 고민 많이 괜찮은데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제가 챗GPT로 만든 이미지인데 네. 저 아까 깜짝 놀란 게 이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어떤 교수님께서 바로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저번에 네. 이게 사자성어 하나를 넣고 챗GPT한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네, 이 그림을 줬는데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오. 이 사상누각이라는 거의 뜻이 모래 위에 올라가 있는 정각. 그러니까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전각이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상황,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네. 해수욕장 가시면은 맞습니다. 모래 탑 쌓아놓고 딱 깃발 꽂고 누가 깃발 쓰러뜨리나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모래 뺏기 놀이 이런 것도 하는데 네. 이 사상 누각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은 결과는 정각이 위험하다예요. 그렇다면 원인이 뭐인가요? 모래 위에 모래, 지은 맞습니다. 모래. 사상 모래 위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이 위험하다. 결국에는 위험한 거의 원인은 사상 모래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기반이 부실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게 사상누각이라는 말에 딱 맞는 사고 사례들이 우와.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 3개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이 2010년도에 울산해고 기숙사 옹벽 기초 붕괴 사례고 우와, 근데 저거 가운데가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서울 상도유치원이 옹벽 기초 붕괴 사례가 있는데 세 개 사고의 공통점을 눈치채실 수 있으신가요? 밑에 다 모래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밑에 두 번째는 안 보여요. 네. 두 번째는 안 보이는데. 밑에 모래인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사고인데 상부 구조물, 건물의 외형은 굉장히 멀쩡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뭐냐면 집안이- 건축물이 상부 구조물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밑에 집안, 땅, 기초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서 이 건축물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기초 구조물이 위태위태하면은 상부 구조물이 멀쩡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옹벽이 무너지거나 네. 흙이 유실되거나 싱크홀처럼 뭐 이래가지고 집안이 침하돼가지고 건물 하부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두 번째 아산 오피스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땅보다는 기초 구조물이 파손되면서 위에 상부 구조물이 넘어간 땅속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위쪽에 건물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저게 지진이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지진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옹벽 붕괴 사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네. 흙을 막아주는 이 옹벽이라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 보면 보면 이게 돌 네, 같은 걸로 쌓아져 있는 야산을 막아주는 옹벽 구조물인데 그게 무너지면서 앞쪽으로 흙이 휩쓸려 떨어지면서 저렇게 흙이 무너진 거예요. 네. 이런 게 이렇게 땅, 집안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집안이 문제가 되느냐? 네. 저희가 뭐 설계, 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공학적인 것보다는 그 흙의 기원에서 문제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흙의 기원에서요? 네. 네. 저희가 지구과학 시간 때 배웠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지각층입니다. 네. 이 멘틀, 마그마 이렇게 액체화되어 있는 마그마가 굳으면서 큰 돌, 암석, 안반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반들이 지각층을 이루게 되는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지표면에서 100m, 200m 수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저희가 고려하는 지반이라고 하는 건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 200m 정도 되면은 이 암석이 굳었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됐던 이 안반층이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외부적 요인들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서 네. 풍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를 보면은 네. 맨 밑에 있는 경암층부터 연암, 풍화암, 암석이 이렇게 입자들이 작아지고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풍화토 뭐 이렇게 이제 흑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풍화 과정을 많이 겪어서 입자들이 작아진다. 고와지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우리가 공학적으로 집안역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흙의 3요소라고 하는 거는 네. 갈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풍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깨진 다양한 크기의 네. 흙 입자들이 있을 거고 네. 네. 흙 입자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죠. 네. 그 사이사이 공간에 지하수, 물이 차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네. 지하수가 안 차 있는 공간에는 그러면은 공기가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을 구성하는 3입자가 이렇게 흙 입자, 네. 물, 공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풍화를 겪으면서 작게 깨지고 하면은 입자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강도도 약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맞물려 있는 면적들이 작아질 테니까 이 마찰력, 맞물려 있는 힘도 작아져가지고 입자가 작아질수록 강도도 작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아까처럼 이렇게 사상누각이라는 단어처럼 입자가 작아지는 뭐 돌이 아니라 흙 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강도가 작아져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모래 위에 약한 지반에 올라가 있는 건물은 네. 모두 위험하냐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모래 위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 위험한가라고 하면은 오! 아, 그네. 네. 바로 있었네. 우와, 생각도 못했어. 오. 이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은 생각해 보면은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쵸.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